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관망 심리가 짙은 오늘 시장에서도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 네. 종목이 바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역대급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로 맞습니다. 꼽힐 수 있는 일진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가장 증폭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장 끝나고 나서 월마트가 또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시간외에서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선물이 빠지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는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종목들로 우리가 이번 주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방금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는데 장마 이후에 이제 폭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여지고 있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위기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가장 대장주는 일진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안정적으로 종가 관리가 들어갔고요.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전일 종가 부근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폐기와 이제 변압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산 시장은 5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4위 기업이 일진전기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풍력 사업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잇따라 지금 인수를 추진하면서 풍력 쪽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일진전기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이 이제 목표가를 7,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7,100원 라인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6,5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대로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8,2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일진전기는 6,500원으로 손절가 맞습니다.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던 한 종목 더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어제 바로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장 막판에 좀 수급이 좀 세게 한번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성능 페라이티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히토류 자석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히토류 관련 대장주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었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무기로 사용하는 게 히토류다. 항상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낸시 헬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에 대만에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불거지고 있고 백악관에선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한 차례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갈등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절가를 2,35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목표가는 2,650원, 2차는 2,9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손절가를 2,350원으로 상향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진전기와 유니온 머티리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신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달려갈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폐배터리 관련 대장주인 MPC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MPC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전기차가 상용화된 네. 지금 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맞습니다.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MPC는 지금 현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MPC는 2단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MPC는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전기차 성장이 이후에도 폐배터리 시장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화유, 코발트 업체와 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4%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증시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잇따라 글로벌 전기차 또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MPC를 가져왔습니다. 네, MPC 현재 소폭 상승하면서 9,66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클린 에너지 정책으로도 맞습니다.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MPC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MP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플라스틱 가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처리 관련해서 전용 용기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공동 특허를 발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처리 관련된 전용 용기를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최근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계속해서 공급이 이어졌을 때 이 배터리 전용 용기가 앞으로 기존의 어떤 대비해서 3배 이상 운송 효율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의 규모가 연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기차 시장과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30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MPC 같은 경우는 지금 폐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30년까지 1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138%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폐배터리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는 똑같이 1100% 이상의 강력한 연간 30%, 40% 이상의 성장이 나오지만 2030년에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도래했을 때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287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도래하고 2050년까지 꾸준하게 더욱더 전기차 시장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폐배터리 이 산업 자체는 사실상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28일 날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업체, 글로벌 6위 업체고요. 그리고 국내에선 1위 업체인데 역대 IPO 청약 경쟁률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따상 또 그리고 IPO에 대한 어떤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바로 영화테크와 MPC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도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MPC가 이제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용 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현대 글로비스와 또 공동 특허를 했던 기업이 MPC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으로 MPC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네.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 전망은 밝지만 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맞습니다. 만큼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매력적인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PC 같은 경우도 다른 여타 종목들과 섹터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이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8,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 1,500원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서 11,4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MPC 가져와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자율주행의 대표 종목인 모트레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하면 또 전기차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트렉스 현재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12,2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지금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트렉스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모트렉스는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안정적인 네. 1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자율주행 섹터도 미래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시장은 연간 40에서 50% 이상의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와 마찬가지로 UAM과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UAM, 미래 모빌리티의 육성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과 LG에서도 최근에 전장 사업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종목들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6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가격적인 어떤 매력도 충분히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모트렉스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는 의미에서 1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네. 그때 또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모트렉스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이제 선정된 기업이 이제 모트렉스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상용차용 V2X 관련해서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4단계 자율주행이 적용된 로봇 택시가 이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직간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AVN 관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또 EV6와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트렉스의 또 AVN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적은 더욱더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ADAS도 현대차 그룹과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인데, 최근에 이제 EU에서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ADAS 장착 의무화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깡통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서 오히려 AVN 시스템이라든지 또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이 유럽 내에서 의무화돼서 또 이제 장착돼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모트렉스의 매출 또한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와 또 모바일 어플레이스, 최근에 제가 뭐 피런티한 종목으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후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 의무화 소식이 나와주면서 모트렉스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연간 40% 이상의 고성장에 나와주고 있고 2030년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모트렉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함께 또 자율주행도 4단계로 되어 네. 있어서 또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앞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현 시장이 불안한데 그래도 모트렉스는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네,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요, 충분히 최근에 시장 여파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끝마쳐가는 단계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무중 관련된 모멘텀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충분히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가 최근에 10,000원, 12,000원 부근대에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22선 안착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1,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11,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 13,500원 라인대 확실하게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14,5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1차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폐배터리와 또 자율주행 관련차로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와 봤는데요.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맞습니다. 조금 시장이 불안한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올 여름에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FOMC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GDP 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요. PC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거 외에도 애플, 또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폭탄이 터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뢰밭 같은 시장이다. 그래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그래서 제가 오늘 폐배터리와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단발성인 이슈, 뭐 코로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정치 인물주,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의 여파로 밀리면은 또 싸게 사서 좋고 또 오르면 확인해서 매수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만 우리가 잘 견뎌낸다고 했을 때는 8월 시장은 7월 시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변동성은 6월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잘 견디고 또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어느 정도 선방한 수치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8월 시장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우리가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고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봐야겠지. 오늘 막 급등하는 종목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차근차근 종목들, 핵심 종목들을 모아가는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네. 시원하게 달릴까 말까 달려와 봤는데요. 오늘 또 끝난 뒤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제가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밤 9시 30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정말 시장 대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엠비엔골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